불러주시니까 일단 네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. 바로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강연 내용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주대 김경일 교수 강연인데요. 아, 네. 우리가 뭐 100세,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살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아시다시피 태어나는 아이는 확 줄었잖아요. 그렇죠. 정말 큰 변화죠. 네,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,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인류가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. 이 길어진 수명이랑 또 인구 절벽, 이 현실 앞에서 가족, 교육, 그리고 AI,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, 앞으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그려갈지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냥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. 어떻게 잘 살 거냐? 이 문제죠. 네, 그럼 일단 현실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 강연에서 나온 얘기인데 1970년생 기대 수명이 55세였다면서요? 네, 그랬죠. 근데 지금 90% 넘게 생존해 계시다고. 이야, 이게 진짜 수명 대폭발인 거죠? 네, 말 그대로 폭발이죠. 근데 동시에 아시다시피 한국은 합계 출산율 0.7명대, 세계 최저 수준이잖아요. 네, 강연에서는 특히 그 엄마 혼자 아이 보는 시간, 독방 육아라고 하죠. 이게 길어지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고요. 맞습니다. 하루에 너댓 시간 이상을 혼자 아이랑 씨름해야 하는 환경. 이게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든다는 분석이었어요. 아,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초장수란 초저출산. 이게 딱 만나면 필연적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에는 80세, 90세까지도 일을 해야 할 수 있다. 그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어요.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이랑 좀 다르게 한국 사회에는 뭔가 예상 못한 저력이 있었다는 거. 그게 바로 보편학습 기제라는 개념이었죠. 네, 맞아요.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한국은 경제 발전 아주 초기 단계부터 고등학교 진학률을 되게 이례적으로 높였거든요. 아, 일찍부터요. 네.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한 수다, 이렇게까지 평가했다는 거죠.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했을 텐데, 18살까지는 노동 대신에 넓은 범위의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게 한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보편 학습 기제.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걸 계속 배워서 익힐 수 있는 유연한 두뇌의 바탕이 된 셈이죠. 아,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좀 복잡한 기기도 어르신들까지 비교적 빨리 적응하시고 직업 바꾸는데도 이게 도움이 됐다는 거군요. 네네, 바로 그거예요. 실제로 이것 덕분에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그나마 유지되고 또 고령 여성분들이 기술직으로 다시 취업하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었어요. 와,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. 놀랍네요. 그쵸. 이 보편학습 기제가 과거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게 도왔다면 이제는 다가올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량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. AI 얘기로 넘어가는군요. 네, AI는 아시다시피 패턴 학습의 귀재잖아요. 렘브란트 화풍, 그거 학습해서 똑같이 그려낼 정도니까요. 맞아요.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. 패턴이 없는 거, 예측 불가능한 거에는 약하다는 그 한계. 피카소 그림이나 아니면 우리 맨날 하는 그 인터넷 보안 문자 있잖아요. 캡차. 네네, 그런 거죠. 그런 건 잘 못하죠.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인간은 그냥 A랑 B를 배워서 A 프라임, B 프라임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잖아요. 전혀 새로운 C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죠. 아, 씨. 네. AI가 기존 패턴을 막 분석하고 최적화한다면 사람은 그 패턴 너머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C를 만드는 능력, 이게 앞으로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럼 그 중요한 C를 만드는 능력, 이건 대체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? 강연에서는 두 가지를 딱 강조하더라고요. 첫째는 높은 개방성. 특히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의 좀 엉뚱한 질문. 이걸 흘려듣지 않는 태도라고요. 네, 맞아요.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x제곱할 때 2는 왜 작겠어요? 이런 질문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런 질문이요.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에 대한 그런 예상 밖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호기심이나 관점, 뭐랄까 얻어 걸리는 통찰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. 오, 얻어 걸리는 통찰 재밌네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자기정의 능력이래요. 자기정의요? 그건 뭔가요? 이렇게 자기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을 자기만의 언어로 딱 꿰뚫어낸 능력 같은 거죠. 그 코닥 엔지니어 예시가 나왔었는데 필름을 그냥 필름이 아니라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딱 재정의했기 때문에 아, 그릇. 네.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말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.
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본질을 딱 꿰뚫고 새롭게 정의하는 힘.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와, 대단한데요. 아는 것과 정의하는 건 정말 다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이런 능력들이 의외로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 환경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해요. 아, 정말요? 집에서요? 네, 다양한 질문이 돈 자유롭게 오가고 자기 생각을 막 표현하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. 하긴 학교에서는 정답 위주로 가기 쉬우니까요. 그렇죠. 결국 이 변화의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뭐 기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. 강연에서 적정한 우호성이랑 높은 개방성 이걸 갖춰야 한다고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적정한 우호성이라는 건 뭐 모든 사람이랑 다 잘 지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좀 건강하게 관계 맺고 또 필요하면 거리 둘 줄 아는 그런 지혜 같은 거고요.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군요. 네. 그리고 높은 개방성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유연함이죠. 니체 얘기도 나왔는데 변화기 쉬운 감정보다는 수정할 수 있는 행동을 약속하는 게 관계나 성장에 더 현실적이다. 뭐 이런 통찰이랑도 연결되고요. 아, 행동을 약속한다. 그것도 의미심장하네요. 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우리가 길어진 삶과 급변하는 기술 앞에서 결국 필요한 건 과거 한국 사회의 저력이었던 그 보편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AI는 할 수 없는 새로운 C를 만드는 능력, 즉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열쇠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개방성, 그리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자기정의 능력에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끊임없이 배우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. 이게 정말 중요해진 시대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AI가 세상의 모든 패턴을 다 분석해주고 예측해주는 시대에 당신만의 고유한 C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좀 낯선 질문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?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또 당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자기 정의하고 계신가요? 이 질문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죠.